안녕하세요. 주식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영상에 이어서 또 헬릭 스미스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지금까지 지난 두 개 영상 총정리 먼저 해봅시다. 첫 번째, 흐르는 종목은 언제까지 흐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시간이랑 돈이다. 세 번째, 시간과 돈을 생각해서 투자금을 생각해야 한다. 네 번째, 물을 타는 조건은 주가가 우상승으로 간다는 분석 결과가 있어야지만 해야 한다. 다섯 번째, 주가가 오를지는 섹터 및 분야, 성장성 또는 차트 형태를 보고 예상해야 된다. 이렇게 저번 영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장에 대해서 하나만 추가하면 얼추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은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거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왜 역행을 하면 안 될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유가 큰 돈들이 동일한 방향을 봤을 때 흐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란 거는 이제 추세를 말하는 겁니다. 추세로 이제 수정합시다. 6번 시장의 추세를 역행하지 말고 따라가라. 특히 시장, 즉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지수는 한두 푼이 모여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들이 한쪽 방향을 바라봤을 때 바로 추세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의 크기는 얼마나인가요? 네, 그 큰 돈들에 비하면 아주 미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추세를 역행하지 말고 역행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하락 추세일 때입니다. 상승 추세일 때는 역행하는 거는 돈을 못 버는 게 끝이지만, 하락 추세일 때는 역행하는 거는 돈을 못 버는 게 끝이 아니고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일 때는 절대로 역행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6번 시장의 추세를 역행하지 말고 따라가라. 큰 돈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방향이 추세이고 내 돈은 미비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자, 그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역행을 할까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했을 건데 왜 했나요? 저도 아마 그랬을 거고, 이유는 선취매 후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거나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바닥일 것 같아서 역행을 한 걸 겁니다. 저도 사실 저번 하락장 때 이제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고, 이제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될지는 또 지지난 영상에 또 말씀드렸었고, 여튼 이렇게 이제 역행을 하는 투자는 하면 정말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급하게 매매를 한 겁니다. 빨리 많이 벌려고. 절대로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보고 꺾이는 거 확인하고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장의 추세를 역행하지 말고 따라가라. 큰 돈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방향 추세이고 내 돈은 미비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급하게 매매할 필요 없이 천천히 확인하고 대응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진짜로 이제 이 개념은 간단하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천천히 확인하고 대응해라. 이거 평생 머리에 박아놓고 주식 매매 하셔야 합니다. 꼭. 자, 이제 쭉 열거를 해봅시다. 첫 번째, 흐르는 종목 언제까지 흐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투자하는 건 시간이랑 돈이다. 시간과 돈을 생각해 투자금을 생각해야 한다. 물을 타는 조건은 주가가 우상승으로 간다는 분석 결과가 있어야지만 해야 한다. 주가가 오를지는 섹터 및 분야 성장성 또는 차트 형태를 보고 해야 한다. 마지막, 시장의 추세를 역행하지 말고 따라가라. 자, 그럼 이제 헬릭 스미스 하나씩 또 대입을 해봅시다. 우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죠. 이거는 어디서나 통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주식에서는 시장이 숲이고 종목이 나무겠죠. 자, 그럼 이제 순서를 좀 조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 시장의 추세를 역행하지 말고 따라가라. 흐르는 종목은 언제까지 흐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다음에는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정하고 하나하나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적용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시장의 추세를 역행하지 말고 따라가라. 우선 지수부터 열어보면은
제가 큰 하락 후에 언제부터 추가 매수 진행하라고 했었죠. 네, 20주봉선을 돌파한 후부터 매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추세를 역행하지 않고 추세가 꺾이는, 반등되는 시점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코스피 기준으로 언제부터 추가 매수를 해도 됐나요? 이거를 주봉으로 바꾸고, 네, 22년 여기 이봉입니다. 이봉 22년 11월 7일부터 이제 추세가 꺾인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전까지는 절대로, 이 구간에서는 절대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헬릭 스미스로 가보면은 11월 7일 여기죠. 이 구간, 제가 이 이유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흐르는 종목은 언제까지 흐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니까요.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하면, 시장의 추세를 역행하지 말고 따라가라, 흐르는 종목은 언제까지 흐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두 개의 개념 때문에 이 전체 구간에 제가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하는 건 시간이나 돈이다, 그 다음에 시간과 돈을 생각해서 투자금 생각해야 한다, 요 두 개는 이제 적금을 넣는 기간과 금액에 관련된 겁니다. 요건 또 이제 또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또 3번, 4번, 5번, 6번까지 나머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무조건 머리에 박을 게, 시장의 추세를 역행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리고 흐르는 종목은 언제까지 흐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마도 헬릭 스미스 말고도 흐르는 종목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려있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반등을 주는 느낌으로, 느낌적인 느낌, 요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꺾이는 지점을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꼭 진행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두 개였고, 꺾이는 거 보고 들어가도 절대 안 늦으니까 절대로 조급하게 안 들어가도 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